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가 꼬박꼬박 내는 세금 있잖아요. 혹시 좋은 세금이랑 나쁜 세금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완벽한 세금이라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 아주 어렵고도 중요한 질문, 조세의 공정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끝까지 저와 함께 가주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도대체 좋은 세금의 기준이 뭔지부터 딱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세 정책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과 효율성의 세계로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가치가 현실에서는 어떻게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지 실제 데이터로 직접 확인도 해볼 거고요. 마지막엔 이 모든 조각들을 싹 맞춰보고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럼 첫 번째 관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인 세금, 과연 이게 뭘까요? 사실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 속에 우리가 세금에 대해 갖는 모든 고민과 갈등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바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자, 모두에게 공정한 세금이 있고 또 하나는 경제를 가장 잘 돌아가게 만드는 효율적인 세금이 있어요. 만약 둘 중 하나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마 에이, 둘 다 잡으면 되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경제학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세금 정책은요, 이 공정성이라는 가치와 효율성이라는 가치, 이 두 거인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공정성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면 효율성이 어김없이 발목을 잡고요. 또 효율성을 좀 챙겨보려고 하면 여기저기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죠. 이 딜레마야말로 조세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가치 중에서 먼저 공정성이라는 녀석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공평함이랑 경제학 교과서에서 말하는 공정성은 어떻게 다를까요?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 공정성을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잣대를 제시합니다. 바로 편익 원칙 그리고 능력 원칙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좀 딱딱하고 어려워 보이죠? 근데 알고 보면 우리 삶이랑 아주 가까운 원리들이에요. 이 두 원칙은 아주 명쾌하게 갈립니다. 편익 원칙은 쉽게 말해 혜택 받는 사람이 내라는 거고요. 능력 원칙은 돈 낼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내라는 거죠. 어때요? 둘 다 들어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나요? 자, 먼저 편익 원칙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름 넣을 때 내는 유류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많이 운전하는 사람일수록 고속도로 같은 도로시설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보겠죠. 그러니까 기름을 많이 쓰는, 즉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세금도 더 많이 내고 바로 그 돈으로 도로를 만들고 고치는 겁니다. 어때요? 아주 합리적으로 들리죠? 다음은 능력 원칙입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한테 훨씬 더 익숙한 방식일 거예요.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말이죠. 즉, 세금을 감당할 능력이 클수록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국가의 조세제도는 바로 이 능력 원칙에 아주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정성의 두 가지 원칙만 놓고 보면 다 그럴듯하고 완벽해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부터 세금 정책의 진짜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바로 효율성이라는 또 다른 가치와 꽝 하고 부딪히면서 생기는 딜레마 때문이죠. 이 피할 수 없는 상충관계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율적인 세금이란 건요, 한마디로 투명인간 같은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금이 있긴 있는데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득세가 너무 높아서 이렇게 세금 많이 뗄 바엔 그냥 덜 일하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면 그건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한 거잖아요. 바로 그게 비효율적인 세금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나마 존재하는 가장 완벽하게 효율적인 궁극의 세금은 과연 뭘까요? 경제학자들이 상상해낸 세금이 바로 정액세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lump sum tax라고 하는데요. 이건 아주 극단적인 방식이에요.
소득이 얼마든 재산이 얼마든 상관없이 그냥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걷는 겁니다. 바로 이 정액세의 딜레마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요? 완벽한 효율성입니다. 내가 일을 더 하든 덜 하든 뭘 사든 말든 내야 할 세금 액수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피하려고 굳이 내 행동을 바꿀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정말 치명적입니다. 억만장자에게 100만 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에게도 100만 원. 이게 과연 공정할까요? 이건 앞서 말한 능력 원칙을 그냥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정말 지독하게 불공정한 세금인 셈이죠. 자, 이론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공정성과 효율성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는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이제 이론에서 빠져나와서 실제 데이터를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표가 현실의 답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2016년 미국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소득계층별로 누가 얼마나 벌고 또 세금은 실제로 얼마나 내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죠. 과연 현실의 세금은 공정성과 효율성 중에서 어느 쪽에 손을 더 강하게 들어줬을까요?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이 뭐냐면요. 맨 아래에 있는 최상위 20% 계층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미국 전체 소득의 54.4%, 그러니까 절반 이상을 벌어들이는데 전체 연방세의 무려 87.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말 압도적인 비중이죠? 반면에 맨 위, 하위 40% 계층을 보면 세금 비중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이건 세금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정부로부터 보조금 같은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네, 이 데이터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미국 연방세가 전형적인 누진세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누진세가 뭐냐? 더 많이 버는 사람에게 단순히 더 많은 액수가 아니라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죠. 결국 현실 세계는 완벽한 효율성을 어느 정도 포기하더라도 능력 원칙에 기반한 공정성을 선택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꽤 복잡하고 깊은 요정을 함께 달려왔는데요. 이제 머릿속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핵심만 다시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세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 편익 원칙과 능력 원칙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공정성과 효율성 사이에는 서로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을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상충 관계가 있다는 것도 확인했죠. 마지막으로 실제 데이터를 통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완벽한 효율성을 일부 희생하더라도 능력 원칙에 따른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누진세 구조를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넘겨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나라의 조세 정책을 처음부터 설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면 모두에게 공정한 세금과 경제에 가장 좋은 세금,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시겠어요?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것, 바로 그 고민의 깊이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학 짱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